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작 그 노인들을 받아줄 요양병원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수요가 터지면 공급이 늘어나고 돈을 벌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지방에서는 병원을 찾지 못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서울에서는 돈이 있어도 입원 대기가 석 달씩 걸립니다. 멀쩡하던 병원들이 하루아침에 폐업하고 노인은 늘어나는데 침대는 사라지는 기막힌 역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겠습니다. 54세 직장인 김 씨는 어느 날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78세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다행히 큰 수술은 피했지만 의사는 골든타임인 3개월 동안 집중 재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바로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요양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금방 찾겠지 싶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서구에 전화했더니 대기 번호가 42번이라고 하더군요. 양천구는 남자 어르신 병상은 석 달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까지 10곳이 넘는 병원에 전화를 돌렸지만 답은 똑같았어요. 지금은 자리가 없습니다. 김 씨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경기도 김포, 부천, 인천까지 전화를 돌렸죠. 상황은 비슷했어요. 어떤 병원은 일단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한 달 뒤에 다시 연락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김 씨는 매일 밤 병원 리스트를 검색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3개월 골든타임은 하루하루 흘러가는데 갈 곳은 보이지 않았어요. 돈이 있고 서울에 병원이 널려 있는데도 정작 내 부모님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겁니다. 이게 2026년 서울의 현실이에요. 입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서울 요양병원 시장은 살아남은 병원과 죽어가는 병원으로 극명하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한 요양병원은 회복기 재활에 특화해서 병상 가동률 90%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전문 병원들은 일반 요양병원보다 수가를 40에서 50% 더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환자를 빨리 치료해서 집으로 돌려보낼수록 병원에 이익이 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병원은 환자를 까다롭게 골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운영비를 감당하려면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는 환자 위주로 입원을 시켜야 하니까요. 3개월 안에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 보험 처리가 깔끔한 환자, 가족의 협조가 잘 되는 환자를 선호하는 거예요. 결국 김 씨 아버지처럼 당장 입원이 급하지만 병원이 원하는 조건에 딱 맞지 않는 환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되는 겁니다. 수도권 인기 요양병원의 입원 대기 기간은 평균 3주에서 5주, 길게는 석 달이 넘어가기도 해요. 반면 외곽 지역이나 시설이 낙후된 병원들은 병상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환자는 많은데 병원이 환자를 선택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병원은 많은데 내가 갈 수 있는 병원은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병원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끝이거든요.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한 김 씨는 제국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강제 효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재활센터에 보내고 저녁에는 부부가 번갈아가며 돌보는 힘겨운 생활이 이어졌죠. 회사에서는 조퇴를 밥 먹듯이 하게 됐고 아내는 직장을 그만둬야 할 처지에 놓였어요. 한 달에 간병비만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해요. 전남 영암에 사는 83세 정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과거 읍내에 3곳이나 있던 요양병원이 최근 5년 사이 하나는 폐업하고 하나는 요양원으로 바뀌었어요. 의료진이 상주하는 병원과 돌봄 위주의 시설인 요양원은 서비스질에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매일 재활운동을 시켜주고 간호사가 24시간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하면 응급처치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그냥 밥 먹여주고 씻겨주는 게 전부예요. 정씨 할머니의 남편 정할아버지가 골반뼈 수술을 받고 퇴원해야 했는데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전문적인 재활치료는 꿈도 못 꾸고 방문보호사의 마사지에 의존하며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정씨 할머니는 매일 남편의 다리를 주무르며 눈물만 흘립니다. 병원이 있었다면 다시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휠체어 신세가 됐거든요. 지방 의료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요양병원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 바로 건강보험 수가 시스템에 있습니다. 일당 정액제라는 독특한 구조인데요.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든 상관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루에 정해진 금액만 딱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밥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똑같은 입장료를 내는 뷔페 시스템이랑 비슷하죠. 문제는 물가와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서 환자 한 명당 들어가는 원가가 지급액을 초과했다는 겁니다. 간병 인건비부터 계산해 볼까요? 간병사 한 명이 환자 5명을 돌본다고 쳐도 1인당 하루 인건비가 4만 원은 들어갑니다. 여기에 식대 2만 원, 기저귀 같은 소모품비 1만 5천 원, 시설 관리비와 전기세 등을 합치면 최소한 3만 원이 더 들어가요. 의료진 인건비, 의약품비까지 포함하면 환자 1인당 하루 원가가 15만 원에서 18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주는 돈은 평균 11만 원에서 13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환자 한 명을 입원시킬 때마다 병원은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환자가 한 날 입원하면 9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적자가 쌓이는 거예요. 환자가 많을수록 적자 폭이 커지니까 환자를 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장사를 누가 계속하겠어요? 병원들이 문을 닫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죠. 여기에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결탕타를 날렸습니다. 병원에 갇혀 지내지 말고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자는 취지였죠. 듣기엔 좋았어요. 노인들도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는 게 정서적으로 훨씬 낫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가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재가 서비스에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했거든요. 산청군만 봐도 주간보호센터가 3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고 방문요양기관은 2배가 됐어요. 경증 환자들이 병원 대신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하죠. 병원에 입원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주간보호는 100만 원 안팎이니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나마 적자를 덜 보던 경증 환자들이 빠져나가니까 병상 가동률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수익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그대로니까 적자 폭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지난 4년 동안 산청 지역 요양병원 3곳이 문을 닫았어요. 정부는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겠지만 현장에서는 병원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환자도 없고 돈도 안 되는데 병원이 버틸 이유가 없잖아요. 경남 산청에서 11년째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박 원장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2014년 박 원장은 전 재산 10억 원을 쏟아부어 140병상 규모 병원을 열었습니다. 당시 산청 지역 노인 인구는 이미 20%를 넘었고 주변에 경쟁 병원도 없었죠. 지역 부동산 중개사는 깃발만 꽂으면 성공한다고 장담했어요. 실제로 개원 초기 3년 동안은 환자가 넘쳐났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95%에 달했고 대기 환자만 수십 명이었거든요. 박 원장은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고 1년에 2번씩 보너스도 줬어요. 이 정도면 10년 안에 투자금 회수하고 노후 준비 끝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2019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환자가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처에 새 병원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환자가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계속 악화됐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환자들이 더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병상 절반이 텅 비어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5년 전보다 지역 내 노인 인구는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통계청 내로를 보면 산청군 노인 인구는 2019년 8,500명에서 2024년 9,2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는 환자는 오히려 사라졌어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고객은 없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박 원장은 매일 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고 있어요. 직원 30%를 감축했고 남은 직원들 월급도 깎았습니다. 이대로라면 2년 안에 폐업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단순히 병원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 이제는 지방에서 노인 인구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과거 전문가들은 고령 인구가 늘어나니 전북 지역이 실버 산업의 메카가 될 거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요양병원 개원 설명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앞으로 10년은 먹고 살 걱정 없다는 말이 돌았죠. 하지만 현실은 요양병원 간판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개원 당시 꽉 찼던 병상이 지금은 30%나 비어 있거든요. 전북 지역 요양병원은 2018년 60여 곳에서 작년 54곳으로 줄어들며 약 15%가 감소했습니다. 전체 병상 수도 19,000개에서 17,000개로 10% 이상 증발해버렸죠. 노인이 늘어난다는 통계와 달리 실제 지방 현장에서는 고객이 없어 병원이 문을 닫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북의 한 요양병원 원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노인은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에는 한 달 내내 신규 입원 환자가 단 3명이었습니다. 문제는 노인 인구 유입보다 절대적인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데 있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노인 인구가 계속 유입되어 수요가 유지되지만 지방은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조차 유지가 안 됩니다. 향후 10년간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데 증가세는 미미하고 인구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새로 유입되는 노인보다 자연적으로 사망하거나 떠나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요양시장에 닥친 겁니다. 전북의 한 지역을 실제로 분석해보니 작년에 사망한 노인이 150명인데 새로 유입된 노인은 80명밖에 안 됐습니다. 병원을 지어놨는데 채울 환자가 없는 거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요양병원 산업의 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방에서는 노인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일반 요양 환자 대신 말기 암 환자나 호스피스 환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어요. 일반적인 요양으로는 병상을 채울 수 없으니 더 손이 많이 가고 위중한 환자를 받아서라도 버티려는 겁니다. 전주의 한 병원은 아예 암 환자 전문 요양병원으로 간판을 바꿨어요. 그나마 이런 환자들은 건강보험 수가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되거든요. 현장 관계자는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다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무너진 현실을 토로합니다. 이제 지방에 요양병원을 새로 짓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시장 진입 자체가 멈췄거든요. 2027년 기준 전북 지역 병상 수요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특수를 누리기도 전에 지역 소멸이 먼저 찾아와 시장 자체가 붕괴해버린 겁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5년 전만 해도 대기 환자가 20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병상을 채우려고 다른 지역까지 환자를 찾아다닙니다. 심지어 광주, 전남까지 전화를 돌려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요양시장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지금의 요양병원 붕괴 현상은 현재 20, 40대에게 다가올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를 받아줄 사회적 인프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현재 7080 세대는 그나마 사정이 나아요. 자녀가 여러 명 있어 형제끼리 비용을 분담하거나 돌아가며 모실 수라도 있습니다. 3남매가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내면 간병비 300만 원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3040 세대가 노인이 되는 20년 뒤에는 자녀가 1명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는 상황에서 나를 돌봐줄 가족도 없는데 받아줄 병원마저 사라질 위기거든요. 서울 강남에 사는 35세 직장인 이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병원이라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늙었을 땐 그것조차 없을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자녀 계획도 없어요.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돈이 있어도 입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입원할 병원 건물 자체가 없는 돌봄 대재앙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어요. 지금도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으면 그 지역 노인들은 갈 곳이 없어요. 자녀들이 서울로 모셔가려 해도 서울도 병상이 없으니 결국 집에서 방치되는 겁니다. 2030 돌봄 대재앙,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30대인 사람이 60대가 되는 게 고작 30년 뒤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적자를 보지 않도록 수가를 현실화하여 중증 환자를 보는 병원에 확실한 보상을 해야 하고, 요양병원은 치료에 집중하고 요양원은 돌봄을 맡도록 기능을 명확히 분담해야 하며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인 인구는 폭발하는데 정작 그들이 누울 침대는 사라지고 있는 게 2026년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의 민낯입니다. 지금 당장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0년, 30년 뒤 우리는 선택권조차 없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부모님이 쓰러지신다면 어디로 모실지, 나의 노후는 어디서 보낼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